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진심으로 존중받고 따뜻하게 대우받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지만 어딘가 불편하고 마음 한편에 거리감이 남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좋은 사람을 겉모습이나 몇 마디의 말로만 알아보기란 쉽지 않죠.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이것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신호가 사실은 사람의 본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서일 수 있어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좋은 사람을 놓치지 않고 곁에 둘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꼭 곁에 두어야 할 진짜 좋은 사람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들을 잘 알아야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도 더 쉽게 다가올 테니까요. 첫 번째, 함께 있을 때 묘하게 편안한 사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그들은 강요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 줍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고 진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죠. 두 번째,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 좋은 사람은 말로만 멋지게 포장하지 않아요. 그들은 작은 배려와 행동 속에서 그들의 진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손 내밀어 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상황을 알아차리고 도와주는 사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진심이 스며나오는 것 느껴보신 적 있나요? 세 번째, 내 이야기에 정말 귀 기울이는 사람. 좋은 사람은 나의 이야기에 진심을 다해 귀 기울입니다. 대화 중에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지 않고 내 감정에 공감하며 함께 웃고 또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들의 진심이 자연스럽게 전해져 오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빠르게 알아보는 6가지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공감하는 말투입니다. 민철 씨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고3인 아들이 수험 스트레스로 예민해지면서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졌기 때문이죠. 아내는 그런 민철 씨에게 기분 전환도 할 겸 산악회 모임에 한번 나가봐. 라고 권유했습니다. 마지못해 참석한 산악회 모임. 낯선 사람들과의 어색한 분위기에 민철 씨는 산을 오르는 내내 긴장했습니다. 산행 중 우연히 같은 조가 된 정호 씨와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였지만 처음 만난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철 씨는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걱정을 조심스레 꺼내놨습니다. 요즘 고3 아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예민해져서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정호 씨는 민철 씨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저도 몇 년 전 딸아이 수험 생활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든요. 그때 참 부모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죠. 민철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순간 민철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호 씨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경험처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느껴졌죠. 민철 씨는 정호 씨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쯤에는 처음에 느꼈던 어색함이 사라지고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호 씨의 말처럼 저도 그 기분 정말 잘 알아요라고.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는 말투는 그 사람의 진심과 성품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힘든 순간에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하죠. 그렇다면 공감의 말투가 왜 좋은 사람을 판단하는데 유용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감의 말투는 속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첫 만남에서 친절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공감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 깊이 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없다면 그 공감은 쉽게 드러나지 않죠. 정호 씨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민철 씨는 그가 단순히 예의 바르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사람의 진정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참된 마음을 알아보는 길이다. 공감의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도 그 마음 알아요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진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공감의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것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그럴 수 있어요. 부드러운 경청의 말투. 은영 씨는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사 온 지 몇 주가 지나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웃을 알아가고자 동네의 작은 독서 모임에 나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이라 긴장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를 내본 거죠. 모임에서 은영 씨는 옆자리에 앉은 선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선희 씨도 얼마 전 이 동네에 정착한 사람이라 금세 공감대를 형성했죠. 두 사람은 어색한 웃음으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은영 씨는 어느새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사 오고 나서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동네도 아직 낯설고 이웃도 잘 몰라서 그런지 자꾸 마음이 외로워지네요. 은영 씨의 말을 들은 선희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요즘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선희 씨는 은영 씨의 말을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경청하는 모습에 은영 씨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희 씨의 그럴 수 있어요. 라는 한마디는 마치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죠. 은영 씨는 처음엔 이런 이야기까지 할 생각이 없었지만 선희 씨가 너무 편안하게 들어주는 덕분에 마음속 깊은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즈음 은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또 만나고 싶다. 부드러운 경청의 말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화할 때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 예의 있게 반응할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다릅니다. 진심 없이 건넨 맞장구나 형식적인 반응은 상대방에게 쉽게 들키고 맙니다. 반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경청의 말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창문 같은 것이죠. 선희 씨가 은영 씨에게 그럴 수 있어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 은영 씨는 단순한 맞장구 이상의 것을 느꼈습니다. 선희 씨가 정말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죠. 이런 경청은 진심에서 나올 때만 가능하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를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기울이는 자가 사람을 얻는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죠.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경청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청 속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여유를 주는 말투. 은정 씨는 요즘 아들의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고르고 예단을 준비하는 일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결혼 준비라는 게 신경이 곤두서게 마련이라 은정 씨는 자꾸만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결혼식 예복을 맞추러 함께 가게 된 옷가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매장 직원인 정숙 씨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내며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예복이 더 인기가 많아요? 이 디자인은 언제까지 입어도 괜찮을까요? 배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정숙 씨는 은정 씨의 다급한 말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고르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날이니까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셔야 하잖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 많아요. 저희가 배송도 최대한 신경 써드릴 테니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숙 씨의 여유로운 말투와 차분한 태도에 은정 씨는 조금씩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어깨 위에 쌓였던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아들의 결혼 준비로 쫓기듯 바쁘게 달려왔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정숙 씨의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라는 한마디는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은정 씨는 매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고마운 사람이네. 여유를 주는 말투는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누구나 겉으로는 친절하게 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유는 다릅니다. 조급한 마음을 숨기며 겉으로만 미소 짓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반면 진정한 여유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자연스럽게 말투와 태도에 묻어납니다. 상대가 불안해하는 순간에 여유로운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은 그만큼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숙 씨가 은정 씨에게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을 때 은정 씨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안심을 느꼈습니다. 그 말투 속에 담긴 정숙 씨의 차분함과 배려가 그대로 전해졌죠. 여유를 주는 말투는 상대의 긴장을 풀어주고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그 마음은 흐트러지고 천천히 가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 여유를 주는 말투, 그건 상대방의 불안을 덜어주고 마음의 쉼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조급해하는 모습을 본다면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덕분에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는 말투. 준호 씨는 주말마다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사를 온 지 몇 달 안 된 준호 씨에게는 이 텃밭이 낯선 동네에서 마음을 달래는 작은 위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호박 넝쿨이 울타리를 넘어가면서 이웃의 정원을 살짝 침범하게 됐습니다. 준호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급히 울타리를 넘은 넝쿨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 사는 영식 씨가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는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호박 넝쿨이 여기까지 넘어갔네요. 불편하셨죠?
제가 바로 정리할게요. 영식 씨는 밝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이웃집 텃밭에서 자라는 호박을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준호 씨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호박 키우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그 한마디에 준호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영식 씨가 덕분에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 준호 씨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영식 씨의 말투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죠. 그 순간 준호 씨는 영식 씨의 말이 마치 낯선 동네에서 느꼈던 외로움을 살짝 덜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준호 씨에게는 이 동네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게 해주었죠. 그날 이후 준호 씨는 영식 씨와 더 자주 대화를 나누고 서로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투는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누구나 인사처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 다릅니다. 형식적으로 건네는 감사는 쉽게 잊혀지지만 진심이 담긴 감사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따뜻한 미소와 함께 덕분에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만큼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 깊이 그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식 씨가 준호 씨에게 덕분에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을 때 준호 씨는 그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단순한 인사 이상의 따뜻함이 전해졌죠. 감사의 말투는 사람의 진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넉넉할수록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감사하는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오늘 누군가의 작은 호의에 덕분에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우리 또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잘하고 계세요. 격려와 응원의 말투. 민수 씨는 최근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다듬는 일이 이어졌죠. 처음 맡아보는 큰 프로젝트라 민수 씨는 부담감이 커졌고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팀 선배인 현우 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간의 불안감을 털어놓으며 선배님,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잘 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민수 씨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환하게 웃으며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수 씨,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민수 씨만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괜찮아요. 이번 발표도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현우 씨의 그 한마디에 민수 씨는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긴장으로 꽉 찼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말은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따뜻한 빛을 본 듯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현우 씨가 던진 잘하고 있어요. 라는 한마디는 민수 씨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현우 씨의 응원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고 남은 준비를 차분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선배라면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죠. 격려의 말투는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누구나 힘내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격려는 다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노력을 알아주고 인정하는 말은 사람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특히 힘든 순간에 잘하고 계세요. 라는 말은 마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지죠. 현우 씨가 민수 씨에게 정말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진심 어린 응원은 민수 씨의 마음속 불안을 달래주었습니다. 응원의 말투는 단순히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를 다시 느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격려의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 중요한 힘을 가집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데 있어 가장 귀한 것은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격려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응원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6번째, 제가 그걸 몰랐네요. 몰랐던 것을 인정하는 말투. 승민 씨는 친구의 소개로 새로운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처음이라 조금 긴장했지만 서로 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역사소설이었고 대화 중 승민 씨는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역사적 지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조선 후기의 농업개혁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설 속에서도 중요한 배경으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때 같은 모임에 참석한 상철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 승민 씨,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읽은 책에서 조선 후기보다는 중기의 개혁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읽고 좀 놀랐어요. 승민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제가 그걸 몰랐네요. 상철 씨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알게 됐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상철 씨는 승민 씨의 솔직한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정보예요. 같이 그 책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상철 씨는 그 순간 승민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적인 오류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흔치 않기 때문이죠. 짧은 대화였지만 상철 씨는 승민 씨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다는 신뢰가 생겼습니다. 몰랐던 것을 인정하는 말투는 사람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지식에 자부심을 느끼고 때로는 그 지식이 틀렸을 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몰랐네요. 라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이 얼마나 열린 마음과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만남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하고 신뢰감을 줍니다. 승민 씨가 상철 씨에게 제가 그걸 몰랐네요 라고 말했을 때 상철 씨는 승민 씨의 솔직한 태도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말투는 상대방에게 배려를 느끼게 하며 관계를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적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지 않음을 부끄러워하라. 몰랐던 것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는 첫 만남에서도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제가 그걸 몰랐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하고 함께 배워나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말투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사람의 진심은 화려한 말보다는 소박한 말투 속에 숨어 있죠. 때로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고 또 다른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느꼈던 마음 깊이 울린 따뜻한 한마디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